부와 행복, 국가의 성장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소득, 욕구, 그리고 행복의 역동성 탐구. 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974년 봄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약 25년에 걸쳐 24회 이상 실시한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주민들에게 소득과 삶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였다. 결과를 확인하여 이스털린은 놀라운 현상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모든 설문에서 더 부유한 사람들이 같은 나라의 덜 부유한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는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부의 차이가 삶의 만족에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었다. 몇몇 경우에는 심지어 역전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25달러에 불과한 이집트 사람들은 4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웃 이스라엘 사람보다 확실하게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1.8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당시의 서독 사람들보다 그들의 삶에 더욱 만족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공개적으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중년의 교수 이스털린은 그가 발견해낸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연구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무궁무진한 적응 능력이었다. 소득과 욕구는 분명 나란히 증가한다. 내 해석이 맞는다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회가 부족함 없는 과잉 공급의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성장하는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시금 경제적인 성장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종의 예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스털린의 이론은 이제까지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서유럽과 미국은 주기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잠시 주춤한 적이 있을 뿐 지속적인 성장의 물결에 흠뻑 취해 있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끌고 있던 독일은 11%까지의 임금 상승을 기록했고 미국인들 역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다. 경제적인 성장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스털린이 그의 논문에서 내세운 이런 문제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 제기된 문제처럼 보였다. 동료 학자들은 그의 논제를 무시했다. 유력한 경제 잡지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는 이 논문의 2차 게재를 매정하게 거절했다. 1974년의 부유함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이스털린의 의혹은 괴상한 주문처럼 들릴 뿐이었다.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부유함과 행복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공동의 이익에 기여했다. 1776년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발표한 이런 생각은 지난 2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상으로 발전했다. 성공의 열매를 더욱 크게 키우기 위해 생산비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는 사장들. 단 몇 달러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표준을 깡그리 바꿔 지우는 컴퓨터광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이미 충분히 저렴한 가격의 샴푸를 외면하는 주부들. 성장하는 회사에 재투자하기 위해 잠깐 힘들어하는 기업에서 돈을 빼내는 투자자들. 그들 모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이용한다. 우리는 정육점이나 빵가게의 주인 혹은 농부가 자비심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이기심은 보편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개인을 위한 이익이 전체를 위한 이익이 된다. 진실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 GNP의 증가가 사회적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선진산업 국가에서 통상 그렇듯이 말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 총생산은 개개인이 획득한 재화와 성과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국민 총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개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징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은 더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성공한 부자들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며 수명도 더 길다. 그것은 부자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생겨나는 결과이다. 주위로부터 그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부자들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형벌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이런 평가 때문이다. 부자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폭력 범죄나 이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훨씬 드물다. 부유한 결혼은 가난한 결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부유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한다. 소득 피라미드의 소수 상위 계층의 경우 유아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나머지 중하위 계층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 부유한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드물고 청소년 시절에 자식을 낳는 일도 드물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조폐창에서 찍어낸 자유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상당 부분 삶의 딱딱하고 위험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갈아내는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부유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갖는다. 사회학자인 일루즈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의 생활 스타일은 광고와 영화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소개하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더욱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낭만을 소비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일루즈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소득계층의 부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어떤 로맨틱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였다. 노동자 부부들은 지나온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낭만적인 순간의 기억을 전혀 떠올릴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루즈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일루즈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런 해석을 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관계를 시작할 때는 덜 계산적이고 더 즉흥적인 감정, 다시 말해 더욱 낭만적인 감정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뒤로 그들은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또 새롭게 일깨우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와 반대로 중산층의 부부는 바닷가를 산책했던 여행에 대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그들이 함께 나눴던 선물에 대해서 말했다. 다시 말해 부유함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에로틱한 면을 발견한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의 개인 자산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인정받는 성공의 기호일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자이려는 의지 또는 부자가 되려는 의지가 우리의 이익사회를 떠받치고 자극하는 힘이다. 물론 돈이 지닌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믿는 감정, 높은 경제적 위치 덕에 생겨나는 명망과 인정에 있는 것이다. 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돈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이다. 활활 타오르는 자기 불꽃에서 쉼없이 새로운 힘을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산불처럼 돈은 자기 자신의 신화에서 더 많은 힘을 자아낸다. 돈의 힘은 상당 부분 심리적인 영역에서 나온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이렇게 주장한다. 돈의 힘은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한 만큼 계속 강해지게 된다. 이러한 돈의 역동적인 힘은 구소련의 상점 앞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행렬과 비슷한 면이 있다. 특별한 기회로 어떤 물건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퍼지면 금세 어느 한 상점 앞에 줄이 만들어지고 곧바로 그 줄 뒤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상점 안에 새로 들어왔다는 물건이 과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그럴 여유도 없다. 어쩌면 상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 한 무더기의 다림이나 오이절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숫자는 늘어만 가고 관심은 점점 커지고 물건에 대한 욕심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 모든 소란은 사람들이 오이절임이나 다리미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든다면 설마 나쁜 것은 아니겠지.